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올리의 밀란은 어떤 전술을 쓰고 있을까입니다. 유독 치열해진 세리에입니다. 나폴리의 리그 우승은 뒤집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 라치오와 인테르가 나름대로 리그 선두권에서 경쟁 중입니다. 밀란과 로마, 아탈란타도 아직 챔스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았고 유베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란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밀란은 우디네세를 상대로 3-4-2-1을 꺼냈습니다. 3-4-2-1이나 3-4-3이나 큰 차이는 없고 피올리가 3백과 4백을 동시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인게임 장면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는 3백과 2미드를 그대로 활용하는 3위 형태, 이 3위 형태에서 위에 있던 투레를 왼쪽 풀백으로 내려 4백으로 바꾸는 4위 형태, 베나세르나 토날리 한 명만 4백 앞에 서 있는 4일 형태의 빌드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토날리 얘기는 했었으니 오늘은 베나세르에 대해 떠들까 합니다. 투미들로 출전한 베나세르는 센터백 자리로 내려와 3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4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칼룰루를 오른쪽으로 올리면서 본인이 센터백이 되어 3백을 유지시켰고 토날리가 위에 있을 땐 베나세르가 3백 앞에서 3일 형태로 받쳐주면서 팀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개 시에는 3백과 토날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죄다 위로 올라가는 3-1-6, 늘 써왔던 메인 포메이션이 4-2-3-1, 앞에 5톱을 만들어 놓고 브라임 디아즈가 내려와 3미드를 만드는 2-3-5를 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전 리뷰 때도 언급했었던 칼룰루 차례입니다. 칼룰루는 토모리, 치아오와 함께 역삼각형 3백을 만들거나 본인이 오른쪽 풀백으로 올라가 투레와 함께 4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후방에 토모리, 치아오만 남겨놓고 칼룰루가 직접 오버랩을 시도하기도 했고 3명만으로 후방을 지켜야 할 땐 토모리, 칼룰루가 측면으로 넓게 벌리면서 큼지막한 역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레앙이 질라탄과 투톱으로 묶이고 브라임 디아즈가 미드필더로 내려가는 5-3-2, 이 5-3-2에서 칼룰루가 위로 올라오는 4-4-2, 5-3-2나 5-2-1-2에서 치아오가 위로 올라오는 4-3-1-2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특정 센터백을 언급했을 뿐 상황에 따라 올라오는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골키퍼 매냥의 움직임을 따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매냥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골키퍼인데 마치 필드 플레이어처럼 뛰었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 본인이 센터백 위치로 올라가 토모리, 치아오, 매냥, 칼룰루 4백을 만들었고 팀이 라인을 높게 올려놓고 플레이할 때도 위로 올라가 토모리, 토날리, 치아오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습니다. 골키퍼로 시작했지만 마치 필드 플레이어가 한 명 더 있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밀란이고 잘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은 살짝 아쉬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몇몇 선수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되살아나고 있는 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뭔가 아쉽습니다. 현재 밀란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제 3자의 시선에서 가볍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플로렌치나 메시아스를 제외하고 오리기, CDK, 브랑크스, 치아우, 데스트를 여름 인적 시장에서 데려왔던 밀란입니다. 전 시즌 우승팀의 행보치고는 영입들이 아쉬웠고 특히 최우선으로 노렸던 센터백 보트만이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밀란의 계획이 꼬였던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올리의 부진입니다. 나사가 빠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유연했던 피올리는 어디로 가고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로 경직된 모습의 피올리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포메이션에 따른 경기력 차이입니다. 원래 메인 플랜은 4-2-3-1이었는데 수비력 개선을 위해 3백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격할 땐 주로 4백을, 수비할 땐 주로 5백을 꺼냈던 피올리였습니다. 3백과 4백의 공존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3백 그대로, 두 번째는 위에 있던 베나세르를 아래로 내려 3백 만들기, 세 번째는 위에 있던 투레를 아래로 내려 4백으로 만들기, 마지막으로는 매냥을 위로 올려 4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브키퍼 터터루샤누도 밀란의 승점 드랍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제3자인 주인장의 이름을 외웠을 정도로 못했던 선수입니다. 시즌 도중에 매냥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서브키퍼였던 터터루샤누가 한동안 주전으로 뛰었는데 어찌나 못 막는지 눈을 의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레앙도 애매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투레가 위에서 뛰고 있을 땐 레앙이 왼쪽 풀백 자리로 내려와 4백을 만들기도 했고 중앙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 이것저것 뭔가 시도를 하려고는 했습니다. 실력도 실력인데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과 조금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살레마커스, 칼룰루, 브라임 디아즈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의 화력 부족도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밀란이나 유베나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감독 교체가 필요한 걸까요? 밀란의 경우에는 최근에 피올리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베의 경우에도 위약금이 워낙 많아서 알레그리를 쳐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팀 모두 공통점은 팬들 모두 감독 교체를 원하고 있고
지금 감독들이 스쿼드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3자라 밀란의 입장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만 다음 이적 시장에서 폭풍 영입을 할 게 아니라면 감독을 바꾸는 게 경기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리그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챔피언스 리그 진출 안정권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세리에 자체가 많이 재밌어졌고 오랜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밀란인데 꾸준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결국 챔스 진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밀란이 힘내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